전자파가 정자에 안 좋은 영향을 주냐는 이런 질문도 있는데, 그런 얘기 한참 많았죠. 왜 휴대폰 바지 앞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안 된다, 그렇게 신경들을 많이 써요. 여기 굉장히 민감합니다. 전자파라는 건 사실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거긴 하죠. 생명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까, 전자파가? 보통 전자파라고는 하지만 전자기파 파동일 텐데 파장에 따라서 에너지가 많이 다르거든요. 파장이 아주 짧은, 예를 들어 뭐 X선이라든가 감마선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통신에 사용하는 전자기파 정도의 파장이라면 에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사실 그 정도 에너지가 되려면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는 아예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분들이 계세요. 핸드폰 같은 거 아예 일절 안 쓰고 공동체 같은 그런 걸로 해서 은박지로 그 동네 자체를 아예 싹 덮어놓습니다. 그래서 전자파 같은 거 못 들어오게 하려고 거의 모든 기기들을 다 그냥 차단시키고 안 쓰시더라고요. 그냥 전자파로부터 몸을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거대한 전파 망원경들 있잖아요. 그 전파 망원경 주변 지역은 일반 주민분들도 최대한 그런 전자기기 사용이 좀 제한되기는 해요. 전파 안테나로 관측을 할 때 방해가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몸을 지키려고, 스스로를 지키려고. 신기하네요. 그리고 좀 과학적인 게, 이렇게 금속으로 둘러싸고 있으면 바깥에 있는 전자기파가 투과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과학적이긴 한데, 은박지를 이렇게 둘러싼 게 그 예를 들어 뭐 금속으로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 타면 휴대폰 잘 안 터지고 그렇잖아요. 그게 그 이유거든요. 근데 그렇긴 한데 그거로 외부의 전자기파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네. 막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위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전자레인지에서 뭘 데우는 게 혹시 그것도 전자파입니까? 그렇죠. 마이크로웨이브. 예. 그럼 거기에는 은박지 둘러싸면 당연히 안에 있는 거는 음식이 안 데워지고요. 예, 그렇죠. 예.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걸 금속으로 감싼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넣지 않는 걸로 되게 안내를 하죠. 제가 이제 종종 그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거든요. 저는 렌지 한번 이렇게 돌려 먹습니다. 그러면 진짜 꿀맛이에요. 갑자기 또 라면 얘기 나서 죄송합니다만,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으면 면이 정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종이 케이스입니다만 예전에는 스티로폼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케이스였잖아요. 그걸 이제 한참 돌려 먹었어요, 제가. 그럼 막 스티로폼이 이렇게 노골노골 녹습니다. 별 몸에 좋을 것 같지 않은데. 몸에 안 좋을 것 같은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나서 뉴스가 나왔어요. 환경호르몬 나와갖고 이거 안 좋을 것 같은데. 정자 다 죽는다고. 그걸 이겨내고 지금 에셋 아버지가 돼 있어요. 근데 전자레인지 안에 물이 담겨 있으면은 물 전체의 온도가 균일하게 빨리 오를 수도 있나? 전자레인지 원리 자체가 물 분자 공유 진동수 맞는 전파를 쏴가지고 열을 가하는 거니까 골고루 온도를 올리는 게 맞을 것 같긴 하고. 그게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의 주파수가요, 물 분자의 진동수보다는 주파수가 낮아요. 그래서 물 분자가 도는 거, 로테이션 하는 거,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그냥 움직이는 거, 그 정도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물이 데워지는 부위는 전자기장의 분포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거고, 그냥 물을 끓이면 사실 바닥이 뜨거워졌다가 대류에 의해서 면까지 물이 가야 되잖아요. 반면에 레인지로 데우게 되면 그거보다 훨씬 더 균일하게 물의 온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 관련된 약간 도시괴담 같은 거 하다가, 파리는 그 전자기파를 다 피한다고 그러던데 그거 맞습니까? 파리가 저만 들었습니까? 전자레인지 안에 있으면 전자레인지 막 이렇게 쏠 거 아니에요. 그 파들을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파리가. 마이크로웨이브에 들어있는 그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기가헤르츠인데 1초에 10의 9승번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파리가 거기를 이렇게 피한다고요? 파리가 진짜 신기한 건데요,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까? 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요? 파리가 그렇다는 얘기를 좀 얼핏 들어갔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파리가 아마 그 전자레인지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 이제 살아나온 걸 보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또 인류의 무언가를 구원할 수 있는 물질로 과학자들이 막 후보를 꼽거나 아니면 추구하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건 좀 어떤 게 있는지 생각나시는 게 좀 있을까요? 화학에서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화학에는 이제 물질이 많습니다. 이제 수소 경제가 돼야 탄소가 개입되지 않는 에너지 순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소를 에너지 매개체로 이용하는 게 최종적인 거거든요. 결정적인 문제는 태양빛 받아가지고 바닷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 만들면 그게 최고고. 그린 수소죠. 예, 그린 수소죠. 어유 잘 아시네요. 예. 네. 근데 너무 비싸요. GH라고 저는 표시합니다. 네, 혹시 주식 투자하시나요? 정확합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지구상에 촉매가 없고요. 지금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촉매는 백금하고 루테늄을 3대1로 섞은 상태가 제일 좋은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백금을 다 써도 수소차를 1억 대 만들면 이제 다 써요. 없어요. 지구상에 매장된 거 다 써도? 다 써도. 근데 뭐 진작에 그 전에 값이 올라서 아무도 너무 비싸서 안 쓰는 거죠.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아는 값싼 금속이 이제 철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백금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게 이제 꿈의 물질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전 세계에 이제 한 100년도 넘었어요. 그거 찾느라고. 그게 이제 쉽지 않죠. 은을 백금인 척하고 이렇게 들이밀면 애들이 속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수소가 안 속아요. 수소가. 아, 수소 이 자식. 그런 촉매를 생각해낼 때 처음에 이러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촉매를 처음에 이론적으로 먼저 후보를 생각하고 그 연구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하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두 개가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제 맨 처음에는 아무래도 경험적으로. 그렇겠죠. 예. 근데 요즘은 이제는 아무래도 예, 요즘은 이제 다 이유를 알게 되면서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리 가지고 막 계산을 해가지고 아, 이러이러한 조합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해봤더니 이제 잘 안 돼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 전에 우리가 충분히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그것만은 아니었는데 얘가 잘 되는 이유가 그것만 보고서 그대로 해봤더니 잘 안 되어서 여전히 이론적인 그 이유에 관한 연구와 실제로 해보는 거 이것저것 섞어보는 거 이 공학적인 연구와 자연과학적인 연구가 현재는 병행되고 있는 상태다.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금 단정할 수도 없겠네요. 백금을 대체할 만한. 예, 계속해서 지금 근접하고 있습니다. 다가가고 있어요. 값으로 치면은 아마 백금보다 그거 쓰는 것이 쓸만한 수준까지 거의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해결되겠네요. 거의 해결될 거다라고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참 이슈가 됐던 초전도체 같은 것도 인류를 구원할 무엇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아마 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약간 과거로 돌아가 보자면 질소비료 같은 게 이제 우리 인류를 또 어찌 보면 농업혁명으로 구원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화학이 또 했네요. 큰일. 근데 이제 재밌게도 그 에피소드는 잘 아시잖아요. 프리츠 하버와 보쉬가 그 암모니아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제 해가지고 노벨상도 받고 인류를 완전히 농업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에피소드를 누가 잘 알고 있을까요? 다 알아요. 뭔데? 생화학무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기의 뭐 연금술이라는 얘기. 질소하고 수소하고 섞어서 암모니아를 만드는데 철촉매를 썼어요. 질소와 수소를 합치는데 철이라는 촉매를 사용했다. 예. 근데 이제 압력을 높이고 온도를 좀 높여야 돼요. 하지만 어찌됐든 주변에 질소는 많잖아요. 사실 그 질소 비료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암모니아를. 암모니아를 얻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은 암모니아가 있어야 비료를 만들 수가 있어요. 화장실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다 사람이나 동물의 분뇨로부터 암모니아를 얻었어요. 그래서 동물의 분뇨로 만들어진 섬을 막 다 파고 채굴을 하고 막 이랬어요. 그것도 역시 질소에 산소가 붙냐 수소가 붙냐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땅에 질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똑같은데 공기 중에는 질소가 너무 많은데 땅에는 질소가 있기 어려워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질소와 질소끼리 붙어 있어서 너무 안정해가지고 절대로 반응을 안 해요. 땅으로 좀 내려보내는. 땅으로 내려보내야 되죠. 그게 질소비료거든요. 질소비료가 있어야 식물들이 잘 자라요. 자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적은 땅 가지고도 네네. 이제 이게 하버와 보쉬가 기여한 건데, 근데 이 하버와 보쉬가 결국은 철촉매를 발견했기 때문에 질소하고 수소 아무리 섞어놔도 암모니아가 원래 안 되는데 거기에 철촉매를 썼더니 이 정도 압력과 이 정도의 온도에서 되더라 하는 거를 발견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까 김범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양자역학이나 이런 게 보편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어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군요. 그렇죠. 다 해본 거죠. 대단하다. 그거 어떻게 찾았을까? 근데 인류에게는 너무나 운이 좋았던 게 너무나 흔한 철, 그것도 산화철 주변에 녹슨 거 많잖아요. 산화철이라는 게 녹슨 쇠. 녹슨 쇠 그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한테는 정말 축복인 것이죠. 그렇게 쉽게 되다니. 그렇게 많이 찾지도 않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나 아까 연료전지를 쓰려면 수소를 이제 다시 전기로 만들 때 쓰는 연료전지 같은 건 또 산소환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백금이 제일 좋아요. 백금은 왜 이걸 잘하는 걸까? 이것을 하버나 보쉬는 혁명을 일으킬 때 자기가 알아서 한 게 아닌데 비슷한 방식으로 수없이 많이 했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원리를 알고서 좀 뭘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소 경제로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허들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촉매. 예, 제2의 하버 보쉬가 필요합니다. 그걸 교수님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아니 저도 관심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화학자들 가운데 에너지 관련하는 작은 분자를 다루는 화학자들한테는 공통의 일종의 성배 같은 그런 겁니다. 그걸 만약에 우리 교수님이 하신다면 제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든든한 후원자가 되셔야 하신답니다. 아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